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서 봤을 때, 아까 이제 잘 안 돼서 그런데, 선천하의 계기물하고 후천하의 성기물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먼저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냥 물질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법칙이 만들어졌다. 우주가 원시 원자로부터 시작됐다고 믿었다. 이 원시 원자, 즉 측정 불가능한 밀도의 뜨거운 우주압이 폭발하면서 우주가 운동을 시작하고 지금의 형태로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그 과학적 사실로 봤을 적에 폭발된 이후에 뜨거운 열과에 대한 이후에 물질이 나오고, 그 물질이 나온 다음에 이제 힘의 역학이 생겼어요. 순서로 따져보면 뭐 거의 동시찰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오류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게 내 생각과 내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로 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있으니까 된 거야. 그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다 맞춰지는 식으로 돼요. 여러분들 한번 역사적 사항이라든지 변화 같은 걸 한번 보라 이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동서독 통일이죠. 동서독 통일, 그거 계획했어요? 안 했어요. 갑자기 이루어져 버렸어. 근데 그 갑자기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이게 뭐라고 얘기하나,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봤을 적에 우주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우주가 원래 갑자기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법칙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 과학적인 물리적 사실로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 스스로의 어떤 그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많이 쌓여 있다. 자, 그런 것들을 탑하면서 쓴 글들이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역에 이렇게 선천하의 계기물하고 후천하의 성기물하여 시고 극기수로 이정천하 제상하고 저기상으로 이정천하지 기름하니 64기와 384요 개소의 순성명기를 진변하여 다. 이게 뭐 그분들은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상에 대한 거예요, 상. 자, 이제 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상. 이 상이라는 글자 자체가 사전적으로는 코끼리상 뭐죠? 이 상이 바로 형상이라고 해요, 형상. 꼴 모양, 징후조짐. 자, 상이 결국은 징후조짐이고 꼴 모양이에요. 자, 근데 단순하게 야, 너 그 모습이야, 그 꼴이야가 아니라, 그 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만한 우주자연의 조화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그 상을 통해서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거기에 핵심입니다. 상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우주의 조화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역을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괴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갑, 갑을, 병, 정, 이거 시발, 이것도 다 상이에요. 똑같은 상이에요. 다 똑같은 상이에요. 이거는 좀 더 어떻게, 이거는 모르잖아. 짝대기 하나에다가 짝대기 이렇게 붙어 떨어져 있는 거, 이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 실질적으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 자연은 뭐로 이루어진다? 이거로 이루어져. 음양으로. 결국은 이 몸속에 있는 것도 다 음양의 조화로 만들어지죠. 그러나 음양으로 되어 있는 모습은 이거고, 그럼 살갗입니다, 피부입니다, 눈입니다, 안경 꼈어요, 머리카락입니다. 이거는 갑을 들고 십진수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역학적 의미는 바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자연과의 조화로 만들어진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변화를 나타내는 징조다. 자, 상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보고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상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상을 통해서 그 자연이 갖고 있는 그 본래의 모습을 보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걸 살아가는 것은
그 아주 팩트적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과 명입니다. 바로 마음과 생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인연을 맺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는 바로 마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거는 흐름 속에 있죠. 태어나고 자라고 나중엔 죽고,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이건 바로 명의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 명의 흐름. 한자 설명드립니다. 명자가 이 글자죠. 명자를 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문하자는 얘기가 되어 있냐면 소리로서, 입구 소리로요, 말로써 지시한다. 그래서 명이라는 건 이게 구령, 명령,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말로 하는 지시,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진리적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입구는 어떻게 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앞으로 제가 상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그 상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이해를 할 필요해서, 선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하늘입니다. 천. 요거는 땅이에요. 그래서 위아래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이게. 자, 입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네 입구 네 가지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보세요. 동, 서, 남, 북.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방을 얘기해줘. 즉 동서남북은 공간을 얘기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뭘 말하죠? 시간을 얘기해요. 즉 네모는 시공간을 얘기합니다. 그 시공간이 뭐죠? 우주자연이죠. 우주자연의 지시. 즉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 스스로의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내 스스로의 생명은 우주와의 어떻게?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주와의 조화 속에서 탄생을 했고, 우주 조화 속에서 내가 자라나고 있으며, 우주 조화가 끝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바로 명자는 우주 조화의 우주의 지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명은 성, 멸을 얘기해 준 겁니다. 요런 생명의 신명, 마음과 요 명에 대한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바로 상이 바로 직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직관의 도구.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양 칸트가 얘기한 직관에 대한 개념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또 직관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결국은 상에서 나와 있는 그 상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나가 중심이 돼서 우주조화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나올 것인가를 갖다가 내가 중심이 돼서 보는 게 이제 직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을 놓더라도 주체가 어떻게 되고 그걸 객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봐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상은 궁극적으로 직관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태극의 진리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태극에서부터 음량이 나왔고, 그 음량에 나온 것이 결국 그 과정 속에 하도와 낙서라는 게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짝대기로 나온 거는, 상으로 나온 거는 주역이 되는 거고, 바로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나온 거는 우리가 명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기본. 자, 태극의 이론. 먼저 태극의 이론에 대한 만리의 시발, 태극, 음양 오행. 자, 제가 음양 오행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 우주 인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바로 뭔가 운동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적 일이야. 자, 우주 창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빅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적 일이라는 존재가 생겼어요. 자, 유적 일이라는 존재가 생기는 것 자체가 벌써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게 하나가 생긴 거야. 자, 하나의 존재라는 하나, 즉 우주 공간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바로 우주 폭발이 일어지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뭐가 만들어요? 수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원소가 1이라는 수소가 자, 그런 식으로 하나라는 게 만들어졌으면, 즉 여기서 하나의 생이 문제가 아니라, 생 다음에 뭐가 있다고? 운동이 있다고 그러죠.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지 운동 속에서 바로 법칙이 나오게 돼 있고, 거기서 상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수에서 상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한 거냐면 바로 무적에서 유적 시동이 되면 바로 이런 상태예요. 자, 지금 현재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라는 존재가 생기면서 존재가 하나 생김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공에서 하나가 생긴 거는 하나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의 상대가 되는 둘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하나를 보려면은 바탕이 없으면 하나를 볼 수가 없어요. 즉 하나라는 존재 자체가 결국은 뭘 갖고 있느냐? 둘이라는 존재를. 그 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운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운동의 형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냐? 바로 이런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자, 둘이라는 운동이 자 여기서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운동이요,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운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적 공에서 유적 시동이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태극이라고 해요. 태극은 단순하게 태극이 아니라 바로 우주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뭔가 하나가 생기면서 그 생기면서 결국 음과 양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음과 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김일구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죠. 두 손을 잡고 이렇게 했을 적에 요 모습이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태극기 태극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일부 태극기 중에는 이 모습으로 태극기를 그린 데도 있어요. 자, 음과 양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바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자, 그렇게 되면서 바로 뭐냐? 두음이 포양하면서 음양이 생겼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선생님 어떻게 태극에서 어떻게 오행이 만들어졌습니까? 이거를 제일 어려워해요. 이게 태극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차피 양 하나는 분산 확산되는 거요, 하나는 수력 응축되는 거야. 자, 분산 확산되는 거는 뭐냐? 바로 불이죠. 여러분들 불을 이렇게 피우면 어떻게 돼요? 그 열기가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가죠. 물이라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다가 물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한 군데로 모이죠. 낮은 데로 흐르죠. 수라고 하는 거는 한 군데로 응축이 되면서 내려가고, 불이라고 하는 거는 퍼져나가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물과 불이, 즉 하나는 응축하고 하나는 확산이 돼서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있는 수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운동과 어떠한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 이게 뭐로 변하느냐? 화로 변해. 화로 올라가. 불로 올라가. 이게 화 있는 데로 올라가. 즉 물이 끓이면은 어떻게 돼요? 100도씨가 되면 풀풀 끓으면서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올라가죠. 그 수증기가 올라가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 그거를 목이라고 얘기해요. 자, 위로 올라간다. 그 올라가는 기운이다. 뭐, 자, 그러면서 여기에 숫자를 붙였어요. 수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자, 세상 만물이 맨 처음에 이루어질 적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로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뭐가 주체가 되는 거냐? 생명의 중심이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이걸 일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생명 하나는 어떻게 되냐? 궁극적인 거는 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뜨거운 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 확산돼서 뭐가 된다? 불이 되고 화가 된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물은 우주에 다 퍼져 있어요. 달에도 물이 있고요. 화성에도 다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생명이 거기에 살지 못해요. 왜 살지 못하죠? 불이 없어서 살지 못해요. 물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동결응고돼 있죠. 동결응고가 돼 있어요. 그렇게 불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왜 살고 있냐? 몸에 뜨거운 열이 있어서. 그게 바로 우리 과학적으로 우리 몸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속에서 열을 만들어내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없었다면 우리 생명이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 뜨거운 열을 내주는 거예요. 화가 없으면 생명의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생명 봤을 적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온몸이 차고 죽죠. 차가워져. 따뜻하면 살아있는 거야. 자, 생명이 살고, 즉 내가 물 그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활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뜨거운 화가 있어야 된다. 결국은 물이 불로 바뀌는 과정이 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는 뭐래냐? 3이라고 적어놔. 자, 그 다음에 극이라고 하는 건 4야. 4라고 적어놓은 이거는 뭐냐? 자, 결국은 확산돼서 그냥 퍼져버리면 그냥 끝나죠. 그러나 그
사라고 하는 게 확산이 되고 퍼져나가지만 어느 한계를 가면 더 이상 못 가죠.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햇볕이 내쬐가지고 수증기가 올라가지만 그 수증기가 완전히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지구의 생명은 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구에는 대기권이 있어서 하늘에 올라간 수증기는 다시 어떻게 돼요? 추워져서 다시 응결이 되어 내려오죠. 자, 아래로 내려오는 그것이 바로 금이라고 얘기해요. 사금. 이걸 그리고 4라고 붙여서 숫자를 4라고 붙여서. 그리고서는 이렇게. 즉 그렇게 되면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중간에서 조종해 주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걸 토라고 얘기해요. 그걸 5토, 5이다. 얘기해요. 숫자를 붙여서. 그냥 첫 번째니까 1이고 두 번째니까 3이고 세 번째니까 4고 그 다음에니까 4이고 그냥 되니까 5이고 이렇게 적은 거 아니냐? 아니야. 신기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져요. 이게 그 숫자와 물상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드립니다. 거기서 깜짝 놀래요. 아니 수와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 자, 쉽죠? 제일 처음에 생겼으니까 생명이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 물 일로 잡았어. 우리 뜨거운 열 속에 살잖아. 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도 따뜻한 것도 다 화인데 그 2야. 그러면 이래서 2로 자 물이 끓어서 수증기 올라가고 화로 올라가잖아. 그 모습을 3목이라고 해서 1, 2, 3 됐네. 근데 5, 4는 자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다시 식어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 이걸 4라고 적었어. 이걸 통제하는 게 5다. 그냥 숫자로 적었겠지 생각하는데 나도 맨 처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럼 수라면 그냥 숫자로만 끝나죠. 근데 이 속에 진리가 있어요. 수에 대한 진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가 창조되는 모습이 다 태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음양이 합쳐지는 모습은 다 태극이다라고 보면 돼요. 다 태극의 형태로 합쳐집니다. 다 태극의 형태로 합쳐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되면은 알게 돼요. 자, 태극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아까 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수에 대한 얘기. 이 수에 대한 얘기가 바로 하도에서 나와요. 하도 낙서는요, 워낙 양이 방대하고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개요수식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하도에서는 아까 얘기 나왔던 이거 그대로예요. 아까 1, 수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2, 화라고 얘기했죠. 3, 목이라고 얘기했고 4, 금이라고 얘기했고 5, 토라고 얘기했죠. 하도는 여기다가 뭐가 더해졌냐면 요거는 생수, 수가 생긴다. 생수, 수의 생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 5씩 붙였어. 1에다 5 더하면 6. 그래서 수는 하도는 1수, 6수, 1육수, 수. 그래서 1수는 생수, 6수는 성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하도에서 2는 2화, 7화, 2생, 7성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 8, 4, 9, 그 다음에 5, 10. 5에다 5를 더하면 10이 됐죠. 자, 이게 하도. 이거 뭐 대충 그려놓은 거 아니냐. 야, 이게 무슨 진리를 담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자, 1 하고 수라고 얘기했어요. 수라고 얘기했어요. 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물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수학기호. H2죠? H2. 자, 물은 이게 팩트 과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과학으로. H2로 H 수소 원사가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주에 제일 많은 게 뭐죠? 수소예요. 방송에도 나오죠. 지금 현대에서 수소차 만들어서 선전하잖아요. 지구의 우주의 60%, 70%가 수소라고? 그 수소로 갑니다. 수소가 왜? 원소교가 1이야. 그리고 수소는 아까 원자 얘기했죠. 원자, 핵이 여기 있으면은 수소는 전자가 하나야. 1이야, 1. 1이 수소예요, 1이 수소. 그게 수소예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수소, H2O로 구성이 됩니다. H2O. 임자 보셨죠?
잘 안 보셔서 또 보시라고. 글자가 떨어지는 걸 보시라고. 자, 그리고 수죠, 수. 상을 이렇게 붙였어요. 임수라고, 임자라고 하는 상을 붙였어. 이거는 이거는 깨우친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 글자다. 이 글자가 바로 이거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임일수, 하도에 있는 일수를 표현한 게 임수, 일이야, 일. 이걸 일이라고 얘기한 거야. 일이라고 얘기하고 글자로서는 임수. 요거는 상이 되는 겁니다. 상으로서. 이건 수고 상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일에다가 이 한자 임자를 썼는지에 대한 거는 아무도 몰라. 어디 나와 있는 데도 없어. 주역 책에도 안 나와 있고 명리 책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지금으로부터 130년인 어디에? 정역에 딱 써 있어. 어떻게 돼 있냐? 임자는 토극이 생수라 이렇게 나와 있어. 토가 극을 해서 이 극자는 아주 다 한다는 거예요. 극을 해서 뭐가 만들었다? 물이 만들어졌다. 자, 이거는 뭐냐면 토라고 하는 건 이거는 오행의 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바로 무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극에서 물이 생겼다는 거야. 태극이 만들어지면서 제일. 그러면서 글자를 붙인 거는 이 임자로 붙인 거야. 어떻게? 점 하나의 물에 흑토. 점에 토극이 생겨요. 이 정역에 딱 이 얘기가 나와요. 다른 책에 나와요. 그리고 생명의 시작은 임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계집녀를 붙이면 아이베림자야. 그래서 옛날 우리 스님들은 이런 개념을 알고 글자라든지 이런 데다가 다 매칭을 해서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그거를 매칭을 해서 썼어요. 매칭을 해서 썼어요. 자, 그래서 1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생명의 물이 시작되는 거다. 생명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시작, 1. 하나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수의 성수는 뭐죠? 6이라고 그랬죠. 자, 수의 성수는 6이야. 6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 6이 무엇 도대체 의미를 할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따져보니까 여러분들 물을 이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여기에 담아놓으면 이 모습이요, 뿌려놓으면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물의 모습이 있죠. 어떻게 할 때? 얼렸을 때. 물을 얼리면 무슨 모습이 돼요? 육각형이 돼요. 성수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느냐에 대한 일울성자예요. 호수분, 일육수. 일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안 나타난 물은 생명의 의미만 갖고 있어. 그러나 그 물이 형태를 보여주는 건 뭘로 보여준다? 육각수. 자, 그러면 제가 물은 생명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자, 물은 자 생명이다. 그리고 뭐야? 그건 1이라고 해서 임일수면서 수로서는 1이고 물로서는 물이고 상으로서는 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요걸 한번 보세요. 물과 생명의 진실입니다. 누구나 한방눈 오는 어린 시절 돋보기로 눈을 관찰한 추억이 있어 그것이 예쁜 육각형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 결정 사진으로 세계 최초라니 무슨 말일까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진집 속에 담겨있는 현대과학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황당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물에 대해 사랑과 감사를 보내면 물도 이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에모토 씨는 그 증거로 사랑과 감사의 말을 들려준 물의 결정은 선명하고 예쁜 육각형을 이루는 데 반해 욕설과 꾸지럼을 들려준 물의 결정은 무참히 깨져버리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의 결정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토마토가 더 크게 자랐다거나
젖소가 우유를 더 많이 생산했다는 보고는 있었으나 무생물인 우리 결정을 통해 반응을 하다니요. 우리 무슨 고양이나 강아지도 아닌데 어떻게 칭찬을 들으면 표정이 예뻐지고 야단을 맞으면 일그러진다는 말입니까? 과학자들이 아예 상대를 안 해줘서 그렇지 아마도 심각하게 얘기하자고 하면 그야말로 폭세몸이란 죄를 물어 중세의 마녀 재판이라도 열자고 할 만합니다. 시초에 에머트 씨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을 조사하면 여러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에 착안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염소 소독을 한 도시의 수돗물은 산골의 계곡물에 비해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염이 심한 도시 하천의 물은 농촌의 샘물에 비해 성적이 크게 좋지 않았죠. 다음에 에머트 씨는 상상력을 발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실험의 폭을 넓혀봤습니다. 물에 좋은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다음에 물에 말을 들려주거나 글씨를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을 상징할 만한 단어 중에 김치와 남북 통일의 모양이 역동적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쓰여진 병에 일주일 넣어둔 물에는 칼슘이 미량이지만 늘어났습니다. 또 14일 동안 넣어두었던 물도 그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바보라고 써놨던 용기에 넣어두었던 물은 일주일 만에 20ppb로 늘어났지만 2주일 후에는 그 상태를 유지한 게 아니라 농도가 마이너스 제로로 완전히 감소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고맙습니다 바보라는 말에 따라 수중에 존재하는 칼슘 원소 농도의 변화 패턴이 전혀 다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바보라고 쓴 경우에 급증, 급감하는 굉장히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밸런스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이 비틀어지게 되어 그런 결정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특이 변화, 칼슘이 줄어들면 발효작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네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효작용이 계속되지 않고 중간에 멈춰버린다는 점을 다를 수도 있으므로 촬영실에선 특수하게 정제된 화학실험용 증류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한글로 된 사랑, 존경, 감사란 단어와 너를 죽인다의 두 단어를 실험해봤습니다. 글씨를 부착한 지 이틀가량 지난 뒤의 관찰 결과입니다. 마침 그때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였는데 고베시 수돗물이 대지진 후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굉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물의 의식을 형상화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이 에모토 씨의 공적이죠. 전 어떤 것에 대해 일체 부정을 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업 컨설팅을 10,000건 이상 해왔는데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 과학으로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죠. 실제 모르는 일은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셨죠? 이게 이제 여기 나온 대로 2003년도 12월 17일 날 KBS 1에서 방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의 신비라는 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에사토 마사루라는 이 사람이 사진작가예요. 사진작가.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에다가 어떤 형태를 했을 적에 뭐 좋은 얘기를 해줬을 적에 이렇게 뭐 아름답게 육각형이 만들어진 대신에 이게 뭐 안 좋은 얘기라든지 이런 걸 했을 적에는 완전히 육각형 형태는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은 의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 물은 의식이 있다. 그럼 우리가 제가 그랬죠. 그냥 일수 생명이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모르고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생명이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 한 잔 마시고 그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생명을 갖고 있는구나. 이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할 분야입니다. 자, 이제 임까지는 얘기했어요. 자, 제가 수까지 이제 1, 6수를 얘기했어요.